거기 7점도 다 하셨습니까? 네? 7점도 했어? 네. 문제 풀고? 사실 뭐 문제를 풀이할 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작품들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소설 감상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잡아왔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설은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서술자? 아니네요. 그렇지 아니지. 잠시만요. 소설은 뭐 중심으로? 네? 뭐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인물?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마다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하기로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인물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나, 그 이렇게 나오면 나나 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기억해야 돼. 그냥 2학년 때까지는 국어에서 문학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학년 때까지 문학과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쌓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학년 때 터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는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더불어 독서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읽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내신에 이제 문학 중심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감상법이라든지 소설감상법, 나아가서는 수필, 그 다음에 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을 이제 설명할 때가 되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극이랑 그다음 수필은 소설이나 시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인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지. 시점은 두 가지로만 어차피 학교에서는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뭐 1인칭 뭐다, 3인칭 뭐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풀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지. 쉽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리고 3인칭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주면, 뭐가 돼? 3인칭? 내면. 내면. 인물의 내면.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속마음.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런 것들을 서술자가 드러내줘. 그럼 시점이? 전지적. 오늘 큰일 났네. 대체적으로 그 시점은 그냥 관찰 3인칭에서는 관찰자 시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지적 시점 이 정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는 이런 거지. 인물의 성격, 외양, 겉모습이랑 그 다음에 성격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냥 확인해주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외양도 쉽게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성격도 긍정 아니면 부정 정도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또 외양에서 긍정이면 잘생긴 거지 뭐, 부정이면 못생긴 거고, 그 다음에 또 외양에서 긍정인 것은 부자인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인 것은 거짓골인 거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 긍정인 것은 착한 거고, 부정인 건 나쁜 거고, 성격 또한 이기적인 건 나쁜 거야, 착한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이기적인 부정인 거지. 그 정도로만 파악해주면 된다. 그 다음,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다른 인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인물이 A, B, C가 나와. 그런데 A가 B를 때렸어. 그러면 A가 B에 대해 보인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긍정 반응인지 부정 반응인지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갈등 관계, 그 다음에 뭐 인물 간의, 이렇게 합시다.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갈등 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핵심이었어.
갈등.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알 수 있는데, 이 갈등을 파악하면, 사건이 나타나면, 이 사건이 혹은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그 이제 지문 안에 제시가 된다고 해서, 갈등하면 도대체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냐? 이러면 이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소설은 다른 지문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 비문학처럼 문단별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문단별로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끊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그 적절하게 끊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끊지? 장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제를 내주면 이제 소설 과제를 해왔으니까 소설 과제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한 번에 몰아쓰는 건 뭐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간을 좀 충분히 들이라는 거. 그건 뭐냐면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 문제를 풀기 전에 소설 어떻게 읽어야지를 생각하는 거야. 다음 날에도 소설 어떻게 읽어야지 또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거라는 거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익는 거고. 내가 무언가 던졌을 때 그럴 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지. 그냥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럼 모르는 거야.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장면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장면을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장면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였어. 시간의 변화라든지 공간의 변화를 드러나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혹은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끊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야 작품을 적절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략이 나오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장면이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중략의 처리는 어떻게? 중략의 처리는 중략 앞에 나오는 사건과 중략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략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해볼까? 장면을 구분하는 기준,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일종의 이제 배경이라는 거지. 배경에서 시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장면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면 구분이 가능한데, 이 중략이 나타나면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하나는 별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떼어내고 다른 일을 이제 제시하는 것. 이렇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사건을 제시하는 거나, 두 번째는 정말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 연관되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략을 봤을 때는 이것이 위에서 중략 앞에 있는 일과 지금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1쪽을 보면 일단 한번 후보를 해볼까? 우리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도 없네. 오케이. 51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세 사람 나오지. 세 사람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세 명이구나. 그 다음 줄 앞부분을 보면 서생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리는 꽁무니에서 동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면 지금 두 인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꽁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사이에 누가 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다 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 보듯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지금 거기 첫 번째 문단, 51쪽의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선 지금 세 명이 길을 걷다, 한 줄로 길을 걷고 있는데 맨 앞에는 허생원이, 가장 마지막에는 동의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화, 앞장선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익이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못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이때 그는 누구일까? 허생원일까? 동익일까? 허생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허생원은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 윗줄을 보면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의 선이라고 했으니까 허생원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적적하다, 매력거나 쓸쓸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럼 상황을 보면 허생원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력거나 쓸쓸함을 느낄 겨를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얘기를 듣는 누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동의는 이 얘기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가장 끝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동의에 대한 얘기인 거지. 왜 거기 그는 동의입니다. 동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큰 따옴표의 대화는, 큰 따옴표의 대화는 누가 말하는 거야? 그렇지. 허생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화를 봐봐. 중량 앞에 있는 팔자에 있었나 보지.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걸까? 지금 머릿속에서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파악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해. 허생원? 봐봐. 그럼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그럼 사람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겠어? 동의? 안 되지. 왜 동의가 아닐까? 어? 그렇지. 동의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거기서 맞장구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을 머릿속에다 그려낼 수 있어야 돼. 1차적으로 그게 돼야 돼. 문제를 잘 풀고는 그거 다음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중략을 봤어. 그럼 중략 앞에서의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세 명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허생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동의는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런 상황이야.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나 쉽지 않아. 항상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악바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일해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할 수 있는 것,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번째 발화, 두 번째 대화에서 예처녀 찾았어? 그럼 예처녀. 그럼 이 예처녀가 도대체 누굴까?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온 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중략이 됐다 하더라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앞에 나오는 누구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 연결이 된다 생각을 하고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처녀 얘기는 처녀에 대한 것. 여기서 처녀는 누구야? 예처녀. 누구?
예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누굴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대화가 있지? 거기를 한번 다시 읽어봐. 그렇지. 성서방네 처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허생원이 과거에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거고 지금은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처녀는 성서방네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누가 하는 거겠어 그러면? 예처녀. 거기에 대한 그렇게 이제 대화 큰 따옴표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누가 되겠어? 그렇지, 허생원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나 쉽지 않아. 이 부분은 누구겠어? 지금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지. 그럼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건 누구였어? 그렇지, 다른 사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라고 또 중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나온 중약 다음의 내용하고 지금 그 위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거 이어지니? 그렇지, 이어지지. 그럼 이제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중약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중약은 많이 떨어져서 서로 다른 장면일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처럼 같은 장면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을 볼게. 나기와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그럼 여기서만 조선달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그럼 이때 조선달이 이제 누구겠어? 그렇지, 다른 사람. 조선달은 재빨리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서의 상황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같은 장면으로 볼 수. 그렇지.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던 거지. 한 줄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사람 들었지만 끝에 있던 동의는 듣지 못한 거야. 근데 지금은 허생원과 동의가 같이 있는 거고 먼저 나간 건 다른 사람이 조선달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장면이 달라졌지? 그렇게 해서 읽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장면 처리하고 인물 처리가 돼야 돼. 여기는 특별히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동의의 행동을 보면 동의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줄을 봐봐.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라고 했으니 지금 허생원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럼 동의의 성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뭐 착하다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뭐야, 도와주고 있는 거네. 얘는 착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 다른 장면은 어떨지 모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거기 봉평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가운데 봉평이라는 부분이 있어. 오케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좋은 독해, 더 좋은 감상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서 밑줄 친 봉평은 어떤 장면이야? 허생원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봉평에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웬걸요 마지막에 끝에 밑줄 친 이 봉평은 동의의 입에서 나오는 장소인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은 감상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
혹시 거기서 질문 있어? 그 문제에서? 없어? 그럼 넘어갑니다. 그다음. 여기서의 장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사건과 갈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에서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어? 옛날에? 없어? 그러면 지금 얘는 한번 유진이가 해봐. 앞에서는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거든. 여기는 시간 순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순행적 구성이야.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과거의 사건인지, 어떤 부분이 과거의 사건인지 그거를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시간은 한 7분? 넉넉히 7분. 그 전에 다 되면 얘기를 해줘. 잠깐만. 스톱워치 하나 구해왔는데. 잘 안 돼. 준비. 시간 안에 하라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넉넉하게 7분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다 하면 지금 얘가 했던 것이 지금 처음에는 장면을 구분을 해야 이것이 역순행적 구상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어떤 부분이 과거고 어떤 부분이 현재인지를 그걸 나눠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갈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의 원인. 시작.
지금 4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4분 28초.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 일단 지금 등장하는 인물 누구? 어. 장인 또 나 점순이 그렇지 정유 이렇게 4명이 등장해. 나가 나오니까 시점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1인칭이 되는 거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주인공. 그렇지 1인칭 주인공이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인물 확인했던 거고 우리 시점까지도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기로 한 거 갈등. 갈등. 점순이 순서대로 해. 이거를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수행적 구성인 거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냥 벌어지는 일을 나열해줘. 제시된 순서대로. 점순이랑 그냥 일하다가 장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좀 간단한 거. 봐봐. 두 번째 줄.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지금 나가 걱정하는 건 점순이가 자신을 아내 될이라고 했던 거지. 그러면은 지금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점순이가 자기를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 거야? 배탈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거기서 나타나는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되는 거야? 나와 그렇지 장인과의 갈등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 다음 중략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래.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앞에서 지금 장인하고 싸워서 대들어. 장인한테 대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계속 볼게.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그러면 나는 장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앞장면에서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태도가 달라졌네. 계속 봅니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장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장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적인 장인이야? 그렇지. 결혼 안 했던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달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빌미로? 결혼, 성례를 빌미로. 그러면 지금 주어진 글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갈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겠어? 갈등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지. 결혼 때문인 거지.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안 시켜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인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젊은 이 사위될 사람이 농사를 해줘야 나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을 빌미로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은 그 장면에서는 이제 달래면서 아까 대들었으니까 달래면서 지금 다시 일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봅니다. 거기 등 두들겨 줄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봐. 거기 읽어볼게.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야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그럼 그러나에서 갈리는 거네. 그럼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장인이 좋은 사람이고 장인이 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앞에 나오는 상황은 현재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때 나오는 상황은 언제 벌어지는 일이야? 그렇지, 과거에 벌어지는 일인 거지. 미리 그렇게 다 사건이 종결된 모습을 얘기해 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또 중략이 나오고 중략 다음이야. 이 앞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났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그 다음 줄이야.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이때 아버지는 누구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와서는 달겨들어 그러면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그러면 지금 이 중략 다음에서의 장면은 누구가 지금 서로 치고 먹고 싸우는 거야? 나와 정순이. 나와 정순이가 치고 먹고 싸우는 거야? 다시 봐봐.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겨들며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장인이라고 나가 싸우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지부가 끝나고 이제 머리에 지게로 맞아서 이제 머리 막 터지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도 이제 장인이 달래서 나를 일터로 보낸 거지. 그것이 중간에 껴있는 거고. 이해하겠어? 그래서 역술인줄 구성인줄? 이렇게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혹시 지금 거기에서의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넘어갈게. 그다음 55쪽. 뭐 여기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장면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공간의 변화거든. 장소가 이동한단 말이야.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보시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갈등이 두 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하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아니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아. 여기선 내적 갈등이 나타나는데 어떤 내적 갈등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누구의 내적 갈등인지, 그리고 그 내적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장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뭐 세 군데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두 군데라고도 볼 수 있어. 그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붙는데 이거. 붙여놓고 해야지. 그러면 일단 인물, 여기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하고 언급된 인물하고 한번 나눠서 본다면 실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랑 누구? 그렇지. 원구랑 그렇지. 사나이가 원구. 그 다음에 내용상 등장하는 인물은 도목이와 동목. 그렇지. 동욱이랑 동옥이 되는 거죠. 그럼 원구는 이 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나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일단 동욱하고 동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줘? 우선 동욱과 동욱에게는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지금 위로해주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사나이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해서 부정이라는 것을? 이 사나이가 동목이를 사랑.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반응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자신에 대한 반응.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또 부정적으로 본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밑에 세 번째 줄 봅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놈 내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이때 자기는 누구겠어? 그렇지. 원구를 향하여 날아온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나이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자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진 데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장소. 처음에 원구와 거슬리가. 원구네가. 그렇지. 원군의 집. 원구네 집.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는 사나이 그 집. 그 집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 집에 살던. 그 이 집 앞에. 이 집 앞에. 그렇지. 낡은 목조 건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는? 밖에? 그러니까 조금 더 밖에보다 그것보다 구체적인 어디? 무슨 길? 그렇지. 호박덩굴 우거진 밭두둑길. 이렇게 해서 지금 장소의 이동, 공간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 거기에 밑에서도 질문. 넘어갑니다. 그 다음 57조. 요거는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얘가 어떤 구성이라는 거야?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해?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야. 액자식 구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액자식은 말 그대로 액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겉의 이야기, 외화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틀에다가 57쪽에 나온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볼게. 신문기자인 나는 어떤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시읍으로 간다. 그곳에서 만난 트럼펫을 불던 사내는 나에게 헌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겉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안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나누어 볼 수 있을까?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 상황이 나온 거거든, 사실은.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는 순간 바로 액자식 구성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지금 그 구성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겉의 이야기는 누가 등장하고 있어? 나랑 사내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내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그렇지, 운과 헌호인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운과 헌호인의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외화가 되는 거야? 내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내화. 여기에 이제 헌호인과 그다음에 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내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이 내화에도 누가 있는 거니? 그렇지. 사내가 여기를 이제 경험한 것을 지금 나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나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 맞지? 아니, 사내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럼 나가 주인공이야? 여기서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 이 작품 전체로 본다면. 그렇지, 헌호인이나 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등장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외화에서의 시점은 아니지. 나가 나왔잖아. 1인칭. 그렇지.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지. 주인공은 헌호인과 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내 이야기에서는 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3인칭인 거야. 그러면서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네. 첫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 그런 헌호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다. 단장이 싫어했다는 거지. 이거 단장의 내면의 반응이잖아. 이거를 지금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점이 어떻게 되겠어? 아내 이야기에서의 시점은 3인칭? 어떤 시점? 그렇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겉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찾아내봐. 겉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구분이 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장면을 구분해 보십시오. 시간은
안의 이야기랑 겉의 이야기. 어디인 것 같아? 밖에요? 밖에 한 개예요? 그렇지, 밖에 하나야. 네? 어디가 밖의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거는 본문이 아닙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빼고 그리고 구경꾼 어디? 오늘? 구경꾼 어디? 구경꾼? 첫 번째 저 아닌데 헌호인? 그맨 앞에 아니 읽어봐. 어느 부분부터가 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구경꾼인데 간절히 거기가 겉의 이야기야? 지금 그 얘기,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주란 말이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그럼 이 얘기 누가 한 거야? 간장? 그렇지, 단장. 단장은 겉에 나오는 인물이야, 안에 나오는 인물이야? 아니 그렇지, 안에 나오는 인물이잖아.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더 기회를. 이거 지금 겉의 이야기는 누가 등장해? 나가 등장하고 안에서의 이야기는 헌호인과 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돼야 돼.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부분이 어디서부터가 겉의 이야기, 겉 이야기에 해당하느냐면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 헌호인이 줄을 잘 쳤다고 하는 거 찾았어? 네. 오케이. 헌호인이 줄을 잘 쳤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나는 트럼펫의 사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뛰어들었다. 지금 누가 등장한 거야? 나가 등장한 거지. 지금 겉의 이야기야, 그럼 안의 이야기야? 그렇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위에 헌호인이 줄을 잘 탔다고 하는 것은 운의 생각입니까? 혹은 노인의 생각입니까? 라고 말한 인물이 바로 누구야? 그렇지. 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가 안의 이야기냐면 중략 다음.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많았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 부분이 다시 안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왜 처음에 요거를 못 찾았던 것 같아? 요 부분을. 한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정말 이거 달라지네?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못 잡았어. 그럼 왜 못 잡았을까가 알아야지. 그게 고쳐져야 다음부터는 스스로 유진이도 찾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지금 여기에서는 겉의 이야기에서의 나가 등장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안에서는 운과 헌호인이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거예요.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지. 더군다나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주란 말이야. 단장이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나눴던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유진이가 읽는 방식 혹은 읽었던 방식,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읽어서 혹은 내용을 정리하는 이렇게 혹은 순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고 나는 왜 그것을 못 찾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그럼 우리 뒤에 2개 남았지? 뒤에 2개 남았으니까 35분이네. 5분만 쉬었다가 뒤에 2개를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59쪽.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거기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문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앞에 거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 다만 봐봐.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 줄. 밑에서 2번째 줄 볼게.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지. 그럼 실제로 생각해봐. 지금 아내가 죽었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실제로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네.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해? 반대로? 그렇지. 반어법.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반어. 반어를 영어로 하면 아이러니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좀 볼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위에서 5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부터 5번째 줄을 한번 읽어봐. 그리고 어디까지 읽냐면 거기 읽고 이어서 8번째 줄. 그러니까 온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까지.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내가 콕 집어서 5번째 줄까지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물어볼게.
지금 이 집 안에 들어선 거지, 김첨지가. 방 안에 들어선 거야. 그럼 이때 방 안에 있는 인물 얘기해봐. 안에. 하고 예. 애. 하고. 김첨지. 또 있어? 없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좀 생각해봐.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김첨지의 내면을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인물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계속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그렇게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그거 누구 생각한 거야? 수상하다고. 지금 김첨지 아니면 죽은 사람 아니면 A여야 되잖아. 지금 이 장면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셋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이라고 고함을 치는 게 수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누가 되겠어? 바로 김첨지? 아니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첨지. 김첨지야? 김첨지가 내가 고함을 친 게 수상해. 아 말하는 거지. 그럼 그게 누구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그렇지, 서술자가 되는 거지. 계속 봅니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 선생의 까닭이다. 거기까지가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이 장면에 지금 새로운 인물이 없잖아. 김첨지가 말하는 것도, 김첨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색하고, 아이는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서술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고, 58쪽을 보시면 이 네모 2번에 시점에 따른 거리, 거기만 좀 간단히 설명할게. 시점에 따른 거리,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해줘. 요거는 내신에서 어렵게 내면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시점에 따른 거리. 서술자와 독자와 소설의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감, 그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냐, 뭐냐가 되는 거야. 그 시점에 따른 거리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 써요. 성격 제시 방법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성격 제시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네. 성격 제시 방법에 뭐가 있지? 성격 제시 방법에 두 가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 직접 제시가 어떤 거였어? 직접. 그러니까 서술자가 특정 어휘로 특정 단어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직접 제시인 거고, 간접은 인물의 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서술함으로써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격 제시 방법이 되는데, 그러면 직접의 경우는 서술자가 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거야. 반면에 간접은 내면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 내면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위치가 인물하고, 등장인물하고 어떻게 될까? 거리가. 내면까지 드러내준다는 얘기는 친한 거야, 먼 거야? 그렇지, 친한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보면 서술자가 인물을 다루는 방법이 이게 달라지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럼 봐봐. 이번에는 2번이야. 독자와 인물과의 거리야. 독자와 인물과의 거리는 거기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와 반대가 됩니다.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와 반대야,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겠어? 여기가 지금 인물, 그 다음에 서술자, 독자, 이렇게 치자. 그러면 아까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준다는 얘기면 얘가 어디서 친하다게 되는 거지. 내면을 드러내줘.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인물하고 독자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인물하고 서술자의 거리가 어떤 게 더 가까워? 그렇지, 서술자가 되는 거야. 반면에 서술자가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얘의 행동과 대화를 드러내줘.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독자의 생각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제시가 되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얘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주면 굳이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2번을 묶어주십시오. 서술자와 인물,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서로 반대된다는 거. 거기 보면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첫 번째 줄 끝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라고 설명되어 있지. 그럼 이번에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봐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해했어?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자가 인물을 드러내주는데 그거와 따로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제시하면 서술자와 가까워지는 반면에 독자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간접 제시하게 되면 서술자와는 멀어지는 반면에 독자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가로 3번입니다.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 읽어볼게.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거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런 거지. 지금 저기 인물이 있어. 너 이제 독자야. 그러면 내가 야 쟤는 원래 저런 거야 라고 바로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술자와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자의 역할은 작품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바로 한 번에 알려주게 되면 독자와의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좀 이해가 돼? 이건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뭐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60쪽을 보면, 소설, 현대소설의 흐름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지. 그래서 20년대, 30년대, 거기 묶어줘. 1, 2번을 묶어. 1, 2번을 묶어서 왼쪽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좋을까? 바로 1, 2번을 묶으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1920년대부터 4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요거 3번. 가로 3번을 보면, 일제강점기의 체험이나 반성을 다룬 소설. 뭐 특별한 거 없지? 이거 해방 이후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이 해방 이후가 이제 이념에 따라서 북쪽하고 남쪽의 정부로 나뉘게 된단 말이야. 그런 뒤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지. 그래서 6.25까지 분단. 45년부터 50년대까지는 분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0년부터 70년대까지는 이제 뭐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 하면 무조건 인간 손해야. 인간 소외야, 인간 소외. 소외가 무슨 뜻이야?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인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 인간은 그냥 물건이 돼버려. 소모품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80년대 이제 독재 정권, 물론 그 전에 60년대, 70년대에도 유신 정권이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신, 독재, 도시화, 산업화, 이거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하고 5번을 묶어. 4번하고 5번을 묶어. 90년대 이후의 소설은, 뭐 그러니까 특별한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민주화는 이제 국가나 사회, 이런 문제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개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소설을 이해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에서 61쪽이야. 위에서 첫 번째 줄 해방되던 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독립 이후, 해방 이후, 광복 이후가 되는 거야. 그럼 해방 이후의 사건은 이제 남북한을 나눠서 이념이 된다는 얘기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몇 번째 줄을 보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이야. 6번째 줄 볼게.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을 한다며. 좌익이 뭐예요? 우리 흔히 좌빨이라는 거 들어봤어? 아직 안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사실 그 프랑스에서 처음 나온 건데, 좌익, 우익이 있어. 좌익은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야. 개인의 자유 보니까, 개인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벌어들인 돈, 이거 다 무조건 개인의 몫이라는 거지. 반면에, 좌익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야,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좌익이 이제 사회주의 혹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익은 이제 시장 혹은 자본주의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좌익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빨갱이는 들어봤어? 그런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념이 나타나는 거지. 아버지가 그 좌익 활동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낸다? 지금 봐봐. 우리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 우리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지금 좌익을 한다고, 좌익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근수근대? 그럼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남한이야, 북한이야? 숨어서 지금 좌익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남한이 북한이겠어? 그렇지, 남한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런 활동을 대놓고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몰래 활동하고, 그거를 이제 이모부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고. 이해했어? 그거를 나는 알아 몰라. 거기 나 중량 앞에서 보면 내가 모르듯 됐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끌시끌하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 3번째 줄.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두려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내 머리를 세치하게 친다. 그 느낌은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 소설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치? 네. 혹시 거기 문제에서 뭐 이거는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문제는 밑줄진 부분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상황의 구체적 의미, 그 앞에 이제 사회문화적 상황. 그래서 사회문화적 그냥 당대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과제에 대한 건 여기까지. 일부러 좀 자세히 좀 길게 본 거야. 왜냐면 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연습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소설은 개념 중심으로 봐서 그 공부를 해서 소설 감상이 어떻게 좀 돼야 되는지가 당연히 아직 부족한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